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교회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또 터졌습니다. 신안 지도에 있는 조그만 교회에서 교인 16명이 줄줄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교회는 지난달 말 방역 수칙을 어기고 일주일 동안 대면 강연회를 열었는데요. 방역 당국은 추가 확산을 우려해 읍내와 인접 마을 주민들까지 전수검사를 실시할 방침입니다. 보도에 김진선 기자입니다. 신안군 지도읍에 차려진 선별진료소. 오전에만 140명 이상이 다녀가는 등 주민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습니다. 지난 14일 코로나19로 확진된 노부부가 다니던 인근 교회에서 교인과 가족들이 줄줄이 확진됐기 때문입니다. 그 교인들이 여러 지나고 이렇게 다 지도 8일 날이 대목장이잖아요. 직접은 안 했어도 스쳤을 거 아니에요, 서로가. 교인이 40명가량인 해당 교회에서는 지난달 25일부터 일주일 동안 대면 강연회가 열렸던 상황. 이후에도 2차례 예배가 이어졌고 참석했던 신안과 무안 주민들이 확진된 겁니다. 당초 명절을 앞두고 전북에서 방문했던 70대 노부부의 아들이 최초 감염원으로 파악됐지만 이 교회에서 감염이 시작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습니다. 대면 모임을 했더라고요. 대면 모임을 했기 때문에 정면으로 방역 수칙을 위반한 사람입니다, 여기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안구가 지금 아침에 협의했는데요. 당연히 고발을 조치할 거고. 문제는 교회 모임과 교인들의 확진까지의 기간이 길었다 보니 확진자들의 설 연휴 이동 동선이 광범위했다는 점. 해당 교회와 인근 전통시장, 확진자가 다녀간 병원은 폐쇄됐고 무안에서도 확진자가 근무한 은행이 폐쇄되는 등 파장은 커지고 있습니다. 확진자가 잇따라 발생한 무안구는 확진자의 동선을 오후까지도 홈페이지에 공개하지 않다 취재 이후에야 게시하는 혼란을 낳기도 했습니다. 전라남도는 현재까지 이들의 직간접 접촉자 570여 명을 검사한 가운데 지도읍 주민 4천여 명과 인근 증도 주민까지 전수조사를 벌이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의료진이 코로나19에 감염된 빛고울 전남대병원에 대해 방역당국이 전수검사에 나섰습니다. 광주시는 빛고울 전남대병원에서 지난달 의료진 2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된 데 이어 어제 간호사 1명이 또 확진 판정을 받자 직원 320여 명을 대상으로 오는 28일까지 전수검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확진 간호사와 접촉한 의료진 등 44명에 대한 진단검사에서는 43명이 음성으로 나왔고 1명은 결과를 기다리는 중입니다. 어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1.5단계로 완화되자 밤거리가 다시 환해졌습니다. 자영업자와 시민들은 숨통이 좀 트인 것 같다는 반응이었는데요. 모처럼 되찾은 일상의 첫날 표정을 이다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식당 영업시간 제한이 없어진 첫날 밤 9시만 되면 사람을 찾기 힘들었던 거리가 하루 사이에 활기를 되찾았고 네온사인도 환하게 불을 밝혔습니다. 식당 업주들의 얼굴엔 모처럼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그전에 10시까지 할 때는 시간이 부족해가지고 좀 다급하게 흘러갔는데 마음 아팠던 것이 오늘부터 영업 재개를 하면서 좀 뻥 뚫리고 시원한 기분입니다. 시민들은 여유 있는 만남을 즐겼습니다. 친구들을 오래 볼 수 있다는 장점? 그거 하나로도 애들하고 이야기할 거리가 많아지니까 좋은 것 같아요. 헬스장도 모처럼 시민들로 북적였습니다. 운동복을 갖춰 입은 시민들이 런닝머신에서 달리고 다벨과 엮기 드는 소리가 여기저기에서 끊이지 않았습니다. 매출 급감으로 마음앓이를 했던 헬스장 업주는 코로나가 다시 확산하지 않길 간절히 바랐습니다. 방역 수칙을 잘 지켜서 이게 코로나 확진자들이 계속 늘어나지 않는 추세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각자의 노력이 많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거리두기 완화를 체감하지 못하는 자영업자들도 있었습니다. 5인 이상 모이지 말라는 인원 제한이 풀리지 않은 데다 모임 자체를 자제하는 분위기가 아직 여전하기 때문입니다. 5, 6명씩 오는 경우도 많은데 약속 잡고 모임 있거나 할 때 그거 못 오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많이 크죠. 그런 이제 단체 손님들이 어떻게 보면 매출은 크니까. 70여일 만에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된 첫날 밤 어렵게 되찾은 일상의 활기와 조심스레 삼가는 분위기가 교차했습니다. MBC 뉴스 이다현입니다. 코로나19 사태를 거치면서 광주에도 공공의료원을 세워야 한다는 요구가 커졌습니다.
정부도 지방의 공공의료원을 추가 설립할 수 있도록 지난해 말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주었는데요. 광주시는 이 면제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이유가 뭔지 김철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자치단체가 설립과 운영을 책임지는 공공의료원은 현재 광주와 울산, 대전을 제외한 전국 35곳에서 운영 중입니다. 코로나를 겪으면서 필요성을 절감한 광주시도 시립병원 설립에 뛰어들었고 시민들의 기대감도 큽니다. 하지만 광주의료원 설립을 위해서는 국비 예산을 받기 위한 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 통과라는 큰 산을 넘어야 합니다. 예타에 대한 단계를 최대한 그 기간을 단축함으로 인해서 저희들 건립하고 완공해서 운영하는 데 있어서 그게 그 기간 이제 앞으로 운영하는 데 있어서 기간이 걸리는 데 상당히 중요한 그 단계 절차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해 이용섭 시장을 비롯한 시도지사들은 전염병이 창궐해 있으니 지방공공의료원의 경제성을 따지는 예비 타당성 조사를 예외적으로 면제해달라는 요구를 꾸준히 해왔습니다. 실제로 보건복지부도 이 같은 사정을 감안해 새로 설립하는 부산과 대전, 진주 등 3곳의 공공의료원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주는 대책을 지난해 12월 발표했습니다. 문제는 광주가 여기에서 빠졌다는 점입니다. 지난해 4월부터 TF를 꾸려 준비해온 광주시가 예비 타당성 면제 혜택 지역에 빠진 이유는 무엇일까? 예비 부지와 운영 방식 등이 정해져 있지 않은 탓에 정부의 예타 면제 혜택을 받을 준비가 돼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광주시 의회가 준비를 하라며 지난해 4월 추경 예산에서 1억 원을 책정해줬지만 부지 선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용역도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연말에 예산 심의를 할 때 보니까 그 1억 원은 누락시켰습니다. 실제로 공공의료원 설립을 위한 어떤 증거라든가 타당성에 대한 논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전혀 마련하지 못했기 때문에 신청할 수 없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부랴부랴 올해 용역에 착수한 광주시. 비록 늦긴 했지만 올해 10월쯤 받을 용역 결과를 토대로 복지부에 예타 면제 요구를 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장담합니다. 그러나 장담대로 될지는 현재로선 불투명합니다. 코로나가 어느 정도 잠잠해지고 이렇게 되다 보면 과연 또 예타 면제가 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실은 장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난해 예비 타당성 면제 혜택 지역에 광주가 포함되지 않은 사실이 광주의료원 설립에 두고두고 아쉬움으로 남지 않도록 하려면 지금부터라도 철저한 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며칠 전만 해도 봄이 오나 싶었는데 갑자기 추위가 찾아왔습니다. 밤사이에는 폭설도 예보돼 있는데요.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이다솔 캐스터, 지금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까? 네, 오늘 오후 들어 강한 눈발이 지났었죠. 이 눈이 소강 상태를 보였다가 조금 전부터 다시 눈발이 굵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서해상에서 눈구름대가 유입되고 있는 상황이라서요. 오늘 밤사이면 광주와 전남 대부분 지역에서 강한 눈이 쏟아지겠습니다. 예상되는 적설량은 모레 아침까지 광주와 전남 서부에 5에서 15cm, 전남 동부에는 3에서 10cm입니다. 현재 광주와 담양, 장성 등 전남 6개 시군에는 대설 예비특보가 발표된 상태고요. 내일 출근길에는 많은 눈이 내려 쌓여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리 대비하셔야겠습니다. 네, 지금도 상당히 추워 보이는데요. 내일은 얼마나 춥습니까? 네, 기온도 기온이지만 바람이 강하게 불어서 훨씬 더 춥게 느껴집니다. 제가 두꺼운 겉옷과 귀마개까지 착용하고 나왔는데도 이 칼바람이 옷깃을 파고들면서 매우 춥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광주 현재 기온 영하 1도 안팎으로 기온 자체는 평년 수준인데요. 체감온도상으로는 영하 4도 안팎의 기온을 보이고 있습니다. 목포와 여수 등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전남 17개 시군에는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인 상태고요. 모레까지 북쪽 한기가 지속적으로 유입되면서 한파는 계속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광주는 영하 5도, 담양은 영하 7도, 장성 영하 6도로 예상되고요. 체감온도는 이보다도 2, 3도가량 더 낮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도 대부분 영하에 머물면서 하루 종일 춥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MBC 뉴스 이다솔입니다.
잇따라 산재 사망 사고가 발생한 광주 글로벌모터스 신축 공사장에서 안전규정 위반 사항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정의당 강은미 의원이 광주 노동청에서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GGM 신축 공사장에 대한 특별 근로감독 결과 24건의 위반 사항이 적발됐습니다. 이 가운데 13건은 사법조치 대상으로 수사가 진행 중이고 나머지 11건에 대해서는 노동청이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노동청은 지난달 말 발생한 산재 사고가 공장 가동이 아니라 건축 과정에서 발생했다며 죄지함이 아닌 신축 공사를 맡은 시공사 측의 안전관리 책임을 물었습니다. 대낮에 만취 운전자가 몰던 차가 식당으로 돌진해 시설 일부가 파손됐습니다. 오늘 낮 3시쯤 광주시 남부 노대동의 한 도로에서 만취한 30대 운전자 A씨가 차를 몰고 식당으로 돌진했습니다. 식당 내부에 사람이 없어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유리창 일부가 깨졌습니다. 경찰은 A씨를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최근 스포츠 스타의 학창시절 폭력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지역 스포츠계에서도 인권 침해 행위 여부에 대한 조사가 실시됩니다. 전라남도 체육회는 축구와 육상, 하키 등 지역의 34개 실업팀을 대상으로 폭력 행위와 성추행 등 인권 침해가 있었는지를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광주시 체육회도 실업팀을 상대로 수시로 상담을 실시하는 한편 인권 침해 사안에 대응할 수 있는 전담팀 구성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나주 정촌 고분에서 출토된 백제시대 금동신발이 보물로 지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문화재청은 삼국시대 고분에서 출토된 금동신발 가운데 가장 완전한 형태로 발견된 보기 드문 사례라며 나주 정촌 고분의 금동신발을 고창 봉덕리 1호분에서 출토된 금동신발과 함께 국가지정 문화재로 지정 예고했습니다. 특히 나주의 금동신발은 발등 부분에 부착된 용머리 장식이 현존하는 삼국시대 금동신발 가운데 유일한 사례인데다 고대인의 사후 세계관을 반영한 듯한 정교한 문양도 문화재로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7번째로 확인된 금동신발이고요. 가장 큰 특징은 신임 광주 트라우마 센터장에 윤진상 씨가 임명장을 받고 임기를 시작했습니다.